예, 예, 맞습니다. 때 트위터를 사용했는지 그리고 그 후보 받은 뒤에 이제 그 유료 같은 건 어떤지 그리고 그 앞서 우리가 말했던 그두개 질문을 통해서 어떻게 보내는지 그거 좀. 예. 일단 저는 학부를 맞았을 때 누구를 탓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 선택이었고, 제가 놀고 싶어서 놀았고, 제가 포기했던 걸 제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누구를 탓하거나 딱히 힘들어하지도 않았습니다. 사실 그때까지는. 왜냐면 말씀드렸듯이 저는 나는 기술이 있으니까 취업할 수 있을 거야 라는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거를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게 잘못되었구나 라고 느낀 순간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작은 기업에서 일을 하면서 이게 굉장히 힘들게 살 수도 있구나 라고 느끼는 순간이었고, 그때를 기점으로 이제 제가 생각을 해봅시다. 내가 그럼 뭘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첫 번째는 자격증이었고 두 번째는 학점이었어요. 일단 그 당시 대학원 생각이 그 당시는 없었기에 그래도 취업을 하려면 내가 학점을 3.5 이상을 맞춰야겠다라는 첫 번째 목표를 세웠고요. 근데 아까 제가 성적표 잠깐 보여드렸듯이 학사 공부를 두 번 맞은 순간에 이미 그 당시 1학년 합평점은 1점대였습니다. 그거를 3.5까지 올리기 위해서는 제가 엄청난 노력을 했겠죠, 학교 안에서. 그럼 자격증에 대해서는 이제 사업기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기사 자격증을 취득을 노렸어야 하는데, 그 당시에 기사 자격증은 여러분도 공부해 보시면 알겠지만 전공 지식 역학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근데 저는 공고 출신이고요. 수학적 기본이 없었기 때문에 역학들을 따라가는 게 처음에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업 일단 먼저 열심히 하자라는 마인드로 학업에 집중을 했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해결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더욱더 이 분야로 공부하고 싶다라는 욕심도 생겼고, 그로 인해서 연구실 선택을 하고 대학원을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지금 자기가 너무 조바심 내지 마시고 챙길 수 있는 것부터 하나씩 챙기시면은 충분히 좋은 일 찾아오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제 답변 여기까지입니다. 보직에 계시고 이제 인력을 양성하시고 계좌를 가르치시고 계신데 네네. 그 보람된 그 느낌 크리라 생각되지만 또 개인적으로 어떻게 의미가 다가오는지, 그리고 후배들에게 만약에 여기서 뭐 사업을 할 수도 있고 창업을 할 수도 있고 회사에 취직할 수도 있고 또 연구소에 갈 수도 있겠지만 학생을 가르친다는 그 의미가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또 소개를 하는 거죠. 저는 이거에 제 개인적인 답은 어렵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 혹시 결혼 안 하실 분 계신가요? 그럼 반대로 결혼하겠다. 한번 손들어 볼까요? 좋습니다. 네. 몇 분 없으시네? 저는 쉽게 가정에서 일어나는 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학교 다닐 때는 이거 몰랐거든요. 가정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몰랐는데, 제가 반대로 가르치는 입장이 돼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누군가를 가르친다라는 게 이렇게 보람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구나. 내 한마디가 너무 소중하구나라는 거를 쉽게 말할 수 없다라는 거를 알게 됐는데, 저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혹시나 가정을 이루신다면 그러니까 부모님이 예비 부모님들이실 텐데, 부모가 되는 입장에서 아이들을 양육할 때 똑같은 행위가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해서 굉장히 저에게는 지금 미리 겪고 있고, 그리고 이거를 깨달았다는 거에 너무 감사하면서 열심히 늘 분석하면서 좀 지내게 하는 원동력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마지막으로는 사실 이세진 교수님 처음 오셨을 때 제가 수업 들어가서 여쭤봤어요. 아마 교수님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이세진 교수님이 수업하실 때, 도대체 우리 이 전공을 다 외울 수도 없고, 이거 어떻게 하냐 했는데, 이세진 교수님 딱 한마디 하셨거든요. 이 챕터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 알면 된다. 걱정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늘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게, 말도 안 되는 소리, 이걸 알아야 내가 뭔가 잘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맞더라고요. 나중에 가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여러분들 입장에서 가장 쉽게 와닿을 수 있는 부분은 집에서 동생이거나 아니면 친한 후배가 있거나 아니면 대학원을 가면 이제 밑에 올라오는 그 원생들이 나랑 상관없는 게 아니고 내가 이 아이들을 이제 케어를 해줘야 되거든요. 아마 자동적으로 그걸 배우시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혹시나 공감이 안 되실 수도 있어도
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했고, 지금, 네, 공감을 했고, 그리고 이제 교수님들의 입장을 거꾸로 나이가 30이 넘어가지고 알게 됐다라는 거에, 아, 내가 너무나 그 10년의 생활을 한 번쯤 다시 돌이켜 볼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정도는 됐는데, 만약에 내가 서울대, 공대잖아요? 적어도 한양공대, 뭐, 인하대도 있을 거고, 그리고 카이스트 있을 텐데, 시험이 있어요, 시험. 만약에 타대학원을 가고 싶으면 미리 준비해야 돼요. 거의 입시는 9월에 시작하지만, 대학원 진학은 거의 학기 초에 시작이 된다고 하면 돼요. 3월, 4월. 그때부터 당연히 대학원에 관심이 있을 거니까 전공 분야를 찾아봤겠죠. 그게 1순위인 것 같고, 그리고 학교마다 이제 시험이 있으니까 그 일정들을 꿰차고 있어야죠. 네. 뭐, 예를 들어, 최근에 저랑 아까 그 같이 연구 사례를 제가 보여드렸는데, 제 대학원 논문에 대해서 같이 연구했던 그 석사과정 후배가 졸업을 하고 산업체로 갔어요, 업체. 그러니까 저랑 같이 전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분야를 이제 그 다루는 곳에 가가지고 일을 했는데, 그 친구는 지금 대학원에 있습니다. 네, 다시 박사과정을 하고 있고, 많이 얘기를 했어요. 내가 박사과정을 할 건데 어떤 학교를 갈까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얘기가 나왔던 게 뭐 카이스트도 있었고 뭐 세종대도 있었고 했는데 카이스트 같은 경우에는 일단 대학원 1학년 올라가기 전에 학교에서 치르는 시험을 패스하지 않으면 지도 교수님들이 얘기를 안 해줘요. 그것부터 통과하고 그 뒤에 얘기하자.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대학원은 이제 불교의 모교에서까지 하게 된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앞에 이제 유창 교수님께서는 이제 다른 교수 단위 어떤 준비들이 필요한지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제 경험에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도 물론 석사는 제가 일단 말씀드렸듯이 그때는 이미 준비된 게 많이 없었고, 저 역시도 그러면서 학원을 싣고 그다음에 교수님을 믿다 보니 석사를 이어서 하게 되었고요. 석사를 끝내는 시점이 되고 이제 박사과정 진학을 고민하고 있을 때 저 역시도 다른 더 좋은 학교, 높은 학교들에 대한 고민을 안 해본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아까 그 보여드렸던 짤에 써 있었죠. 박사과정을 하고 나면 아, 저 사람도 나만 모르는구나 라는 느끼게 되는데요. 석사과정이 끝날 때쯤 이제 학회를 다니고 여러 가지 이제 대외 활동들을 하다 보면 저희 학교보다 더 좋은 학교, 뭐 서울대, 뭐 카이스트, 뭐 이런 학교들을 막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도 만나게 되고요. 학교장에서 여러 가지 대화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때 제가 느낀 것들은 물론 저 친구들이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조금 더 안정적인 환경에서 연구를 하고 있을 수 있겠지만 결국 나랑 하는 게 크게 다르지 않구나. 어떻게든 나와 비슷한 연구를 하고 있고 나와 함께 의견을 공유하고 내가 공주대에 있지만 그래도 저 친구들이 하는 것과 비슷한 연구를 하고 같이 그걸 공유할 수 있구나 라는 걸 느끼고 나서는 내가 굳이 이걸 하기 위해서 힘들게 새롭게 준비를 해서 더 높은 곳으로 가야 할까라는 고민도 있었고 물론 하면 더 좋았을 수도 있겠지만 현재 내가 위치에서 좀 더 다른 것에 집중하면서도 충분히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모교에서 박사 진학까지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이 질문은 너무 중요한 질문을 가지고 저도 조금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제가 지금 공주대학교 교수로 재직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편협하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정말 제 양심을 걸고 최대한 객관적으로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장단점이 양쪽 다 있습니다. 당연히 장단점이 양쪽 다 있겠죠. 대표적인 거 몇 개만 하면 유수한 대학원에서 하면 그만큼의 또 지도 교수님의 역량에 따라서 다양한 좋은 기회들이 있을 수 있겠고 또 선후배 관계도 형성될 수 있겠죠. 단점은 엄청 바쁩니다. 여기 계신 교수님들도 바쁘시긴 하겠지만 거기는 더 규모가 크고 더 바쁘기 때문에 사실 좋은 대학 가면 좋은 연구할 것 같지만 교수님들이 바쁘시기 때문에 본인이 알아서 다 해야 됩니다. 이분들도 다 본인 상당 부분 많이 하셨지만 교수님 만날 시간이 여기에 한 3분의 1, 5분의 1 정도 될까요? 어떤 연구실은 정말 큰 연구실은 한 달에 한 번 교수님하고 말을 섞어보기도 힘든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죠. 자, 그럼 여기의 장점은 좀 더 교수랑 학생들 간에
인터랙션이 원활하고 그리고 학부 때부터 그런 게 있잖아요. 대학원을 간다는 건 사람을 만나는 거거든요. 지도 교수님을 만난다는 건데 뭐 거의 없는 사례지만은 뉴스에 보면 정말 다양한 지도교수들 있잖아요. 성격 파탄자 같은 사람들 분명히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다른 대학을 간다는 건 그런 위험성도 일만 있는 겁니다. 근데 자대 대학원을 간다는 건 최소한 그 교수님한테 수업을 들어봤기 때문에 저 교수님은 성격 이상한 사람은 아니야. 뭐 검증이 어느 정도 될 수 있고 그리고 연구 분야도 대충 선별이 될 수 있죠. 물론 큰 관점에서 다른 대학교에 뭐 그 연구실에 들어가겠지만 막상 들어가서 본인이 하고 싶은 연구를 못할 가능성도 상당히 큽니다. 네, 크고 그리고 거기 자대생들의 어떤 비교 우위적으로 좀 밀릴 수 있고 그런 게 있을 수 있는데 여기서는 그런 위험성이 상당히 많이 줄이고 벌써 시작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 스타트가 훨씬 더 원활하게 될 수 있죠. 단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뭐 어떤 네임 밸류 무시할 수 없죠. 무시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안 그래도 제가 취업 부처장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 두 분들이 선 증인들입니다. 우리 공주대 대학원 박사를 했다고 해서 절대 꿀리지 않고 오히려 더 지금 현재 인구가 감소하고 있죠. 이런 어떤 국가적인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 공주대 박사가 더 빛날 수 있다는 걸 저는 그 가능성을 보고 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인구수가 줄면 또 지방의 인력들이 줄면 기존에 있던 지방의 뭐 이렇게 교직이든 아니면 연구직이든 이런 캐터가 있잖아요. 그 캐터를 채울 수 있는 자원들도 줄어들게 되겠죠.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는 다들 정말 불만 쫓아보고 가는 나방처럼 뭐 서울로 갈 수 있겠죠. 근데 그건 우리한테 오히려 더 그 위기가 기회로 다가올 수 있는 겁니다. 어떤 예를 들면 뭐 대전이든 포항이든 대구이든 어떤 고급 인력을 필요로 하는 포지션들이 있을 텐데 점점 그 포지션을 채우기가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럴 때 오픈 마인드인 공주대 출신의 박사 나는 나의 역량을 지방에서 마음껏 발휘하겠어.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그곳을 차지할 수 있는 확률이 점점 더 올라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뒤집어서 생각해보면 우리에게는 오히려 더 양질의 직장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겠다.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네, 최대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또 다른 질문.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경제적인 문제 해결. 제가 이제 대학원 진학할 때도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던 부분이고요. 근데 이 문제를 다른 학생께서 질문을 해주시 인건비를 어떻게 해결하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연구실에 이미 진행되는 연구들이 탄탄하게 준비가 되어 있고 그 해당 교수님께서 열정이 있으셔서 더 많은 과제들을 수주하시고 학생들을 필요로 하신다면 인건비 문제는 자연적으로 해결이 될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 저는 이제 석사, 박사 과정을 도합 7년을 하는 동안 인건비를 꾸준히 받아왔는데 석사 때는 한 100만 원, 오래됐으니까요. 100만 원 초반선에서 받았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박사 과정을 하는 5년 동안은 200만 원에서 200만 원 중반 사이에 연구 인건비를 받으면서 생활을 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취업하는 친구들에 비하면 저렴할 수 있는데 학교 안에서 제가 등록금 내고 제 생활을 하는데 충분히 모자라는 금액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요즘은 이게 또 저 때는 그 금액이 맥시멈이 250만 원으로 정해져 있었는데 요즘은 또 풀리면서 과제들을 더 많이 진행하고 더 많은 활동을 하게 되면 제가 300만 원까지도 박사과정 월급이 나갈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할 수 있고 그런 연구 기반이 갖춰진 연구실이라면 인건비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20세? 그러시구나. 왜 여쭤봤냐면 너무 중요한 기록이 있으신 것 같아요. 부모님이라고 하시나요? 네. 일단 경제적인 활동을 위해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당연히 돈을 위해서라면 산업체에 하는 게 맞으시고요. 그러니까 취업을 하시는 게 맞으시고 다만 이제 한 가지 고민해야 될 부분이 저도 똑같이 여러분 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한 10년쯤 뒤에 내가 뭘 하고 있을지 생각을 해봤어요. 10년쯤 뒤에. 근데 일반 사기업들은 10년 정도 가면 자기의 뭔가 칼이 없으면 그 직을 내려놓고 나와야 됩니다. 아마 더 심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굉장히 고민했던 게, 그러면 나는 일을 하면서 대학원을 가자.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생각을 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내가 돈도 벌어놓고 대학원도 가서 필요한 학위도 따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학위가 스펙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내가 다른 더 좋은 연봉을 받기 위해. 그런데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더라고요. 산업체에서 어떤 사람을 대학원을 보내준다는 것은 적어도 그런 분들 얼굴을 한번 보시면 거의 어떤 회사에서 좀 속된 말로 한 달까지 하시는 분들이 오십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에서 이 사람을 학비를 줄 만큼 투자를 하고 있다는 증거죠. 그러신 분들이 이제 파트타임으로 오셔가지고 힘들 때 이제 학위 받는 거를 하시는데 그분들은 경제적으로 당연히 여유로우실 수 있겠죠. 직장 생활을 하고 있으신 분이다 보니까 당연히 페이를 받으시는 분들이고 근데 이제 그렇다고 무조건적으로 그럼 대학은 안 좋냐? 그거는 이제 배철이 박사님도 얘기를 했지만 지금 많이 개선됐어요. 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공주대 능력치가 계속 커지고 있어가지고 교수님들이 일은 많아지는데 쉽게 말해 돈은 많아지는데 같이 프로젝트를 할 사람이 없어지는 거죠. 네, 제가 알고 있기로 제 동기들 그 박사과정 힘들게 할 때는 한 달에 뭐 150? 그러니까 독립해서 살기에는 조금 어려웠을 수도 있겠는데 지금은 뭐 상상 초월하던데요. 네. 그래서 지금 학위하는 학생들 보면은 그렇게 이제 막 부족하게는 하게 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게 공주대만의 좀 장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이상. 이게 그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제 동기들 중에 공부학번 동기들 중에 이 자대 대학원에 온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대부분 저희가 210명이 2009년도에 입학할 때 210명이 있었거든요. 근데 졸업할 때 자대 대학원으로 오는 사람들은 10명도 안 됐어요. 근데 그 중에 그 10명 중에 한 명이 저였는데 지금 일단 현업에 있는 제 동기들을 보면 대부분 그 연구개발 부서에서 있는 학생들은 그 학위를 꼭 필요로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는 다 동의를 해요. 근데 이제 돈으로 생각했을 때는 학위를 우선순위를 밀어 놓을 수가 있겠죠. 근데 대학원을 그 진학함으로써 석박을 고민하는 그 이유는 이세진 교수님이 초도에도 이제 말씀을 해주셨지만 기획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기획하는 사람. 그러니까 쉽게 말해 회사 가서 시키는 일만 하는 사람이냐 아니면 내가 팀을 꾸려가지고 이거를 진행할 수 있는 사람이냐. 그게 내가 대학원 때 배웠던 연구를 평생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대학원을 하면서 배우는 거는 내가 어떤 거를 일에 대해 선택을 하고 어떤 거에 집중해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탈바꿈하는 거예요. 회사가 예를 들면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인데 의류를 팔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이렇듯이 자기 그 새로운 분야에 대해서 개척할 수 있는 힘을 배우는 게 대학원이고 처음에는 선택할 때 두려웠죠, 저도. 이게 하는데 맞는지 이걸 하면 내 연봉은 보장을 받는지 두려웠죠. 진짜 두려웠습니다. 근데 교수님들만 만나면 항상 장려를 하셔서 이 사람들은 사기꾼이다 솔직히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겪고 나서 보니까 틀린 답이 아니라는 거를 나중에 알았습니다. 겪고 나서. 그래서 진지하게 대학원을 고민하시는 분들은 내가 어떤 그 직업을 뭐 예를 들어 1년 하고 너무 어려워서 나 때려칠래 이런 사람들은 굳이 대학원 가지 마시고요. 진짜 굵직하게 내가 한번 칼을 뺐으면 무라도 썰어봐야죠. 그렇죠? 그런 진짜 내 전공을 내가 좀 전문가답게 좀 일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대학원을 가는 것을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결국에 그 산업체에 있는 분들이 파트타임으로 대학원에서 와서 어렵게 공부하고 학위를 받으시는 이유가 이제 결국에는 이제 꼭지점으로 가게 되면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 올 겁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그 뒤에 선택하냐 아니면 내가 학부를 마치고 바로 대학원을 갈 거냐 그 선택이 딱 두 가지 길이 있겠죠. 네. 어쨌든 대학원에서 모이더라고요. 올 사람들은 오더라고요. 네, 이상입니다. 대박사님 짧게 네. 지금 답변 해주시기 준비하신 동안에 산업체 계시다가 학위 받으러 오시는 기회도 있어요. 그것도 좋은 기회이긴 한데 다 동감하시겠지만은 제때 공부도 때가 있어요. 한번 회사 갔다가 몇 년 있다가 와서 학위하려면 두 배, 세 배 힘듭니다. 할 때 이어서 하는 게 차라리 훨씬 더 에너지가 덜 소모된다. 말씀드리고요. 앞에서 두 분께서 관련 답변으로 너무 좋은 예를 많이 들어주셔서 저는 좀 간단하게 실제 그럼 제가 일을 하면서 어떻게 느끼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연구소에서 근무를 하다 보니 대부분 대학원, 석사, 박사 학위를 가신 분들과
함께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박사학위를 가진 분들도 많지만 석사학위만 취득한 채로 취업을 오신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근데 그런 분들이 석사학위를 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과제를 기획할 수 있는 그런 경력을 쌓아 오시면은 그분들이 느끼십니다. 아, 내가 공부가 필요하구나 하고 석사만 하고 오신 분들이 많이 느끼시고요. 실제로도 그렇게 해서 다시 대학원으로 파트타임으로 하십니다. 근데 일을 하시면서 그 공부를 병행하는 게 굉장히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은 수업을 듣기 위해 계속 일도 해줘야 되고 그런 밀린 일을 채우기 위해서도 또 많은 시간을 할애하십니다. 저희가 만약에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공부에도 때가 있다는 것이 저희가 4년 여기서 풀타임 4년 5년 집중해서 하면은 할 수 있는 학위들이 현업에 나가서 따게 되면 정말 6년 7년 기약 없이 길어지거든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정말 때가 있을 때 자기의 의지가 있을 때 선택해서 집중적으로 빨리 끝내는 게 훨씬 좋은 선택인 것 같습니다. 네. 그건 이제 각 연구실마다 이제 교수님의 특성에 따라 좀 시스템이 다를 수 있는데요. 제가 속해 있던 연구실에서는 그 학생이 지원받을 수 있는 인건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 인건비를 최대한 다 지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그 인건비를 통해서 저는 생활비를 벌고 학위 과정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굉장히 그 대학원 생활에서 그 인건비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이게 연구실마다 스타일이 다르긴 한데 그 인건비를 받기 위해 본인이 과제를 만들어서 와야 하는 연구실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미 과제들이 많이 있어서 참여해서 일만 하면 되는 상황이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인건비는 결국 어떻게든 그 연구 과제로 조금 해결이 돼야 합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요. 내가 학위를 하면서 어떤 연구 과제를 수행하고 어떤 연구들을 진행할 것인가, 어떤 논문을 쓸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긴 한데 저는 운이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게 좀 뭐라고 책임감 없는 말일 수도 있는데 시대가 좋았고요. 그 시절이 좋았고 그 시절에 자연스럽게 최신 트렌드에 좀 관심을 가졌고 관심을 가진 최신 트렌드가 또 그 당시에 필요로 하는 기술들이 많기도 했던 시즌이고요. 그래서 저는 조금 때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고민들은 누구나 학위를 하면서 고민들을 하겠지만 진정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연구 분야에 대한 질문인데, 기본적으로 이제 그리고 연구실 정보를 보다 보면은, 어떤 연구 분야, 이 연구실에 가면 무슨 연구를 하겠구나, 대략적으로 알 수 있겠죠. 알 수 있겠고, 학생 입장에서는 때가 좋았어. 물론 이 말도 틀린 말이겠지만, 학생이 모르는 그거를 일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프로젝트를 만들어내기, 수주하기 위해서, 또 지도 교수들은 밤낮 또 불문하고, 과제 제안서를 쓰고, 대외적으로, 가서 또 사람들도 만나고, 네, 그런 아주 노력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유기적으로 통합이 되어야, 교수님이 또 좋은 양질의 프로젝트를 또 가지고 오고 학생은 또 거기 참여해서 연구도 하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가장 첫 단추는 연구실마다의 어떤 연구 분야를 그건 크게 바뀌지 않거든요. 대충 본인이 선호하는 분야에 맞게끔만 들어가서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어떤 연구를 하게 될지는 교수님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해야겠죠. 하는 점이 해본 사람만 느낄 수 있는 무언가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그렇다고 박사까지 하는 게 무조건 좋아라고 말씀드리기는 또 어렵고 그냥 제 주변에서 느끼기에 저도 지금 연구소에 근무를 하고 있다 보니 석사학위만 마치고 오신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도 결국 어떤 자기 직종에 따라 다르겠죠. 연구소의 특성상 계속 트렌드를 따라가야 하고 계속 사람들을 만나야 하고 그다음에 자신을 계속 어필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 보니 그분들은 석사만 하고 오신 분들께서 자연스럽게 더 높은 학위의 필요성을 느끼시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일과 함께 학위를 병행해서 결국은 대부분 박사 학위까지 따시는 모습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네,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 가장 심플하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는 표현을 한다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은 석사만 졸업을 하면 기획력이 떨어집니다. 기획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논문 정도는 쓸 수 있겠죠. 네. 어떻게 연구하고 논문을 읽으면 된다 정도는 할 수 있는데 기획하기 힘듭니다. 근데 박사 학위까지 하게 되면 어떤 분야에 대해서 기획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주요한 어떤 기관들이나 뭐 대학교도 마찬가지고 연구소 또는 학교 또는 심지어 회사 어디든지 간에 브레인이라고 있죠. 기획실이 있습니다. 그 기획에서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야 될지 무슨 일을 꾸며야 될지 그걸 판단을 하고 기획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걸 하려면 그 역량을 갖추려면 박사학위 정도 해야지 그 해양을